물고 뜨고 씹고 맛보는 금천 쌀짜. 쌀짜. 네, 오랜만입니다. 네, 3월 26일 저는 강수정. 이성호입니다. 네. 봄비인가요? 지금 내리는 게? 봄비죠. 어제부터 내렸죠. 아, 근데 네. 날씨가 봄 날씨는 변덕스럽다고 하지만 그쵸. 지금 주말에 네. 엄청 더웠어요. 아니 그리고 갑자기 또 너무 추워요. 지금은 그렇죠. 비바람에 네,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꽃 필 것 같아요. 어제 꽃망울이 그죠? 어제 금정구청 앞에 그 평화손자상 앞에 목련하고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꽃을 피려고 주말에 개화하려고. 더우니까 그렇게 팍 폈다가 비 확 오면 확 지는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환절기라 네네. 감기 환자들이 지금 병원에 속출해서 그래요? 예, 요즘 계약하고 감기 아니 병원 가면 괜찮아요. 최근에 병원 안 가가지고 지금 의대 그것 때문에 괜찮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기인데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버티는데 네. 이제 애들이나 근데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큰 것 같은데 네네. 그냥 지역에 있는 지역에 병원들은 있는 그냥 병원은 괜찮으신 괜찮았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조금 고생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큰 병원 가서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게 네네네. 많잖아요. 맞아. 근데 가서 그냥 돌아오신 적도 있고. 조금. 그래요? 네. 그러면 사실 큰 병 앓으시는 분들이 지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분이 한 분 계시고 사실은 그 뒤에 준비해 주시는 그 뭐라 그랬지? 간호원들은 계시는데 전공의 전공의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시겠죠. 한두 달 되지 않나? 한 달 반 정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달 넘었죠. 참 올해 어떻게든 좀 이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최근에 그 의대 정원도 발표됐잖아요. 그렇죠. 쐐기를 박았죠. 박았는데 쐐기 박힌 건가? 못 뺐나? 근데 뭐 지금 어쨌든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네. 젊은 분들 좀 건강하신 분들은 사실은 불편함을 좀 못 느끼셔도 취약하신 분들은 좀 빨리 그러실 것 같아요.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준비한 우리 3분 네. 주저리 먼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해서 맨날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선거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 후보자 접수가 마무리됐고요. 금천구에는 그 많은 예비 후보가 다 사라지고 지금 딱 2명 남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기상 그리고 국민의힘의 강성만 후보 남은 상황이고요. 마지막까지 예비 후보 활동했던 김선 자유통일당 후보는 우리는 여기까지다라고만 얘기만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 목요일 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지금 여론조사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만 18세 금천구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최기상 후보가 큰 폭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약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후보자들의 재산 정보, 납세,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병역, 그리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후보자 등록 자료에서 일단은 최기상 후보가 17억 1,000만 원, 이게 원 단위는 삭제합니다. 1,000만 원, 그리고 강성만 후보가 16억 2천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고요. 최근 5년간 납세 총액은 최기상 후보가 6,365만 원을 좀 납부했죠. 이렇게 일단은 법원에서 계속 일하셨고, 그리고 계속 4년 동안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고요. 강성만 후보가 2,846만 원, 2배 차이가 좀 납니다. 강성만 후보가 소득세가 특히 많이 안 냈어요. 그런데 이유가 강성만 후보는 그동안 지역위원장으로 하면서 돈을 모으지 못했다. 그동안에 있던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를 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기상 후보는 육군 만기 제대하셨고요. 강성만 후보는 부동시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고지를 거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최기상 후보는 모친에 대해서 재산과 세금을 거부를 했고요. 강성만 후보는 딸이 2명이 있는데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고 납세는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 얘기고요. 그리고 가산동이 지금 공간이 없어가 난립니다. 가산동 주민센터가 지금 5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4월까지는 완전 행사를 못합니다. 선거 때문에. 근데 5월부터 공사 들어가서 이게 한 9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돼서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이 회의 공간이 없다. 그리고 옆에 가산문화생활센터도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사권이 없어서 대체 어디서 활동하는 거야? 라고 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10주기 금천 추모연대가 지금 활동하면서 세월호 10주기 행사를 좀 이뤄가고 있고요. 금천구가 여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주
한 최대 5일간의 임시숙소를 지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혹시 이용하실 분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주민참여 예산이 언제부턴가 관제참여 예산이다 라고 비판이 좀 나와봤습니다. 고성미 금천구의원이 5분 받아 시작했고요. 그리고 금천 중앙새마을금고 독산일동의 본점이 있죠. 여기가 금천구청 역점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좀 서비스가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고 박용진 열사 제38주기 시도식이 마성 모란공원에서 엄수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3분인데 하나 못했어요. 하나 못했네요. 하나. 이거는 못한 건 뭐예요? 고영찬 구의원이 5분 발을 한 건데 네. 가산동이 지금 1인 가구 거주비율이 77%, 그리고 2030 연령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 이걸 성수동처럼 만들어보자 라고 5분 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구에서 많은 지원과 기획을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네, 좀 선거 얘기가 좀 많이 할 게 있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중앙도 그렇고 지역도 네네. 그렇고 핫 이슈니까. 그렇죠. 선거 네.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운동이 시작되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먼저 얘기해볼까요? 네. 지금 어쨌든 후보자가 2분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렇죠. 금천구는. 그 많은 후보들 다 그 새로미래당 이건 전 의원님도 일단은 직전에 후보 접수 직전에 출마 안 하겠다 밝히셨고 그리고 뭐 진보정당도 진보당이나 녹색정의당도 이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진보당은 이제 그 뭐죠? 그 정당 이름이 더불어민주연합 예 함께 하면서 지역 후보를 좀 저기했고 지금 좀 문길이 가는 게 지금 여론조사인데요. 네. 일단은 이 여론조사는 아까 얘기했던 광주 KBC 광주방송과 UPI 뉴스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3월 16일부터 17일간 이틀간 금천구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병 크기는 500명이고요. 보정법은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 성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조사 방법은 ALS 휴대 전화조사고요. 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입니다. 응답률은 6.1%, 조사 기간은 3월 12일부터 3월 17일 2일간이었고요. 조사 주간은 KBC 방송 UPI 뉴스, 조사 기간은 리서치 뷰입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아니 래퍼신 줄 알았어요. 이거 안 하면 철컹철컹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네네, 참 네. 어렵네요. 그렇죠. 여론조사 얘기하면은 일단은 최기상 후보가 나온 게 지금 최기상 후보가 지금 3명의 후보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거였죠? 최기상 그리고 국민의힘 강성만 자유통일당 김선 이렇게 세 분 했는데요. 최기상 후보가 56.2%, 그리고 강성만 후보가 32.1%, 그리고 자유통일당 김선 후보가 1.3%입니다. 가상대결 했을 때는. 그리고 또 좀 저기 되는 게 비례정당 누구에게 투표할 거니 했을 때 조국혁신당이 1등을 했습니다. 금천구에서요? 예, 금천구에서. 와 진짜. 네, 28.1% 금천구가 조국혁신당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네, 지역에서도 그게 지역에서, 두드러지네요. 그렇죠, 두드러지죠. 그래서 국민의 미래가 26.7%이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0% 3위입니다. 그다음에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4.4%로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녹색정의가 2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가 대체 무슨 선거냐? 그러니까 이제 야권,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냐? 아니면은 제1야당에 대한 그런 심판이냐? 여기가 아니고 그 여권에 힘을 실어주는 거냐? 했을 때 지금 37.8%가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1야당을 심판해야 되는 게 17.1%. 그리고 여야 동시에, 그러니까 너 다 잘못됐다.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24.6%가 되고 있습니다. 23점이에요? 24.6%요.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도 꽤 되네요. 그러니까 다 보기 싫은 거지. 꼴 보기 싫은 거야. 어떡해. 네, 그래서 여론조사가 있어서 좀 차이가 좀 컸어요. 거의 20몇 %가 좀 차이가 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국힘에서는 뭐 일단은 이게 500명 무작위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표본에 대해서 좀 오염되지 않았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중앙당에서도 이제 여론조사하고 있는데 공표를 못 하니까 근데 뭐 이 정도까지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열세이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긴 하죠, 금천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수 성향 정당이 된 게 장성민인가요?
아니 안영환이죠. 안영환. 안영환 이목희 의원, 안영환 의원, 다시 이목희 의원, 그다음에 이훈 의원,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최기상 그리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한 12년? 아니죠. 그 이훈 아니요. 이목희, 이훈, 최기상. 그렇죠. 4, 3, 12. 12년. 아니, 하도 12년 거기서 잃어버린 12년 이렇게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12년이 뭐지? 한참 생각했어요. 그 5년 중에서 그러면 5대까지 가면 5년 중에서 딱 한 번 안영환 의원만 당선되고 나머지 4번은 다 민주당에 좀 직행됐죠. 그래서 사실 강성환 후보님이 그 요번에는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맞아. 여기서 사실 여당이죠. 뭐 그리고 부청장도 지금 16년째 그죠? 16년이죠. 한인수 청장 다음에 차성수, 그다음에 유성훈, 지금 유성훈. 이렇게 16년째 16년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론조사 좀 이렇게 또 다른 거 얘기해 볼 게 있나요? 저는 조국 신당이 너무 그 그렇죠. 폭풍이 신기해서. 저 놀랐어요. 네, 신당이. 저는 그렇게 돌풍을 일으킬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재밌었던 게 지금 거의 민주당하고 국힘의 그 위성정당을 그렇죠. 거의 추월할 정도로 쫓아왔잖아요. 맞아요. 그 거의 20%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 조국 신당에 있는 분들이 다 진보 지지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진보 지지자가 40%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죠. 지금, 단순한 진보 지지자는 아닌 거예요. 더불어민주연합의 20%, 네. 그리고 국힘에서 조국혁신당이 28.1%니까 거의 50%죠. 그렇죠. 50%가 되는 거니까. 50%가 진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고 중도를 좀 흡수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 유시민 전 보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중도층을 많이 끄집어 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것도 좀 웃겼어요. 뭐냐면 이게 여기 금천구에서의 그 민주당의 지지의 밑바탕에는 저는 1인 가구라 봤거든요. 20대, 그렇죠. 30대. 그렇게 많이 보시죠. 20, 30대의 1인 가구, 가산독서성이 가산독서 쪽에. 이게 아주 그냥 갖춰주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최근에 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20대는 왜 조국혁신당이 얘기한지 모르겠다. 예. 그런 기사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금천구의 이 조국혁신당의 28%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온 거지? 어디서 오는 거지? 라는 20대는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 40대, 50대? 그쪽이 조국신당으로 어느 정도 같아 그래도 그게 20% 이상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조국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실 40, 50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거기서 일부 갔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당 쪽은 그냥 남아있고 이쪽에서 사실 40, 50대에서 이렇게 이동했다고 분석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어디에서 오신 걸까요? 근데 주변에서도 보면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당 저 당 다 싫다 이런 분들 중에서 사실은 그쪽으로 가신 분들도 많고. 또 그런 것 사실 나는 이게 완전히 연합정당 운동 빼놓고는 그때 그 비례는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이게 비례가 여기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역이 중심이었죠. 이번에 조국혁신당하고 지금 쭉 이 양상들 51cm, 38개 정당이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게 이게 지역을 아예 그냥 없애고 그냥 비례로만 어떤 이슈 파이팅으로 돌파가 가능한 정당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특히 선거를 앞에 두고 라고 그러면 사실 조국이라는 이 사람 그죠? 그래도 거의 한 2년 동안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2년이 아니구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네네 그랬죠. 거의. 한 4년 두들겨 맞았나? 그렇죠. 그 이후에도 사실 계속 있었죠. 재판가 뭐 이러면서. 그렇죠. 맞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게 문재인 정부 2년 정도 지나서 거의 초반부터 근데 조국 장관은 계속 이슈였죠. 그렇죠. 초반부터 그랬죠. 초반부터 계속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슈된 사람도 그래 드물죠. 그래서 멸문지화를 당했던. 아니 근데 되게 재밌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지역구는 양당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례에서 이런 그 다수의 정당들이 이렇게 나온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고 이렇게 위성 정당을 제낄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는 거는 참.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지역구를 돌파하는 게 많은 힘이 들잖아요. 많은 재원과 많은 그 돈과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비례 정당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다원화될 수 있을까요? 양당 구도에서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거는 없죠? 다른 거- 물을 마시고? 네. 네, 다른 건 이제 다 이제 선거 앞두고는 다 지금 저기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바로 그냥,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한 게 뭐죠? 이번에 어쨌든 선거가 이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공약을 살펴보기로 했는데 지역 공약은 사실은 아직 두드러지게 맞아. 나온 게 없어서 저희가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랑 그 당에 들어가면 이제 당에서 주요 정책 공약을 네네. 이렇게 파일로 제시하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거를 살펴봤는데 중앙에서 주로 제시하는 당에서 제시하는 네. 공약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그 후보자 공약은 아직 공개가 아직 안 네, 됐습니다. 공개가 안 됐어요. 그 공보물 우리가 받아보는 거를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아마 4월 1일부터 공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정당 공약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정당이 너무 많아요. 가가호호 무슨 당도 있어요. 가가호호? 가가호호 무슨 정당이 그래서 아니 지금 선관위에 올라가 있는 정당이 도대체 몇 개인 거예요? 일단은 요번에 비례정당이 그 투표하는 데가 38개야. 그러니까 이게 51점 몇 센치인데 그런데 그 비례 후보를 낸 정당이고 선관위에 등록된 거는 네. 그 진보당이나 뭐 기본소득당이 선거연합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 더 많네요. 후보를 안 냈죠. 그런데 이것까지 다 이제 정당이 다 후보가 있으니까 후보가 아니라 그 공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다 살펴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약이 안 올라온 정당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몇 개 정당만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요 두 개 양대 정당을 살펴봤는데요. 네네. 사실 공약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우선은 크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지, 나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거 좋은데 우리도 더 거기. 이런 새로운 공약이 거기도 있어. 그쵸, 그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거의 비슷하고 맞아요. 이슈가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10개의 공약을 우선 크게 아웃라인을 잡고 그 안에 이제 세부 공약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아실까? 근데 눈에 띄는 공약만 조금 잡아봤어요. 예, 그래서 우선은 더불어민주당 먼저 보면 이제 이거는 많이 이슈가 됐죠. 경로당 주 5일 어르신 밥상 지원. 우리는 금천구는 지금 지자체에서 출연합니다. 네. 지금 저 추경 통과했잖아요. 네, 이거 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똑같이 공약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5일 하냐? 우리는 7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네. 네, 주말에도 점심을 제공하시겠다고. 네. 네. 좋네요. 좋은가요? 아니, 좀 더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그때도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경로당이 약간 보수성과 폐쇄성을 조금 열어놓을 수 있는 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공약을 우선 계속 보면 청년, 국민, 어르신 3종 패스로 교통비 절감. 이거는 다른 당에서도 네. 이제 교통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던 많이 것 같아요. 나오죠. 예, 네. 요거 있었고 그다음에 양당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 철도 지하화. 이거는 이제 금천구랑 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다 이제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 바죠. 얼마 전에도 7개 지자체가 협약했던데, 네. 어제도 된가 협약해서. 근데 이거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장해야 되나? 아무튼간 네. 이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도 있고, 네. 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청년 기준 상향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청년 기준이 35세인데 이거를 39세 아니에요? 35. 헌법에? 네, 35세라고 되어 있던데요. 그래요? 35세인데 이거를 상향을 하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 청년의 기준을 조금 올려보자. 이렇게 49세까지 올리면 우리 되나? 49요? 아, 되긴 하는데 좀 부끄럽네요. 그럼 20대 친구들과 같이 청년을 하기가. 고령화 사면 시골 가면은 한갑 뜻은 우리 아버지도 한 거 청년이랑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청년의 기장이긴 하죠. 아무튼 청년 기준 상향, 근데 몇 세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그런 내용 있었고, 이제 방과 후 학교 무상화, 이런 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 통학 차량을 이제 제공을 하겠다. 버스? 버스. 그 얼마 전에 그 노랑 버스 네네네. 뭐 이걸로 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그 내용인 것 같고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예, 이런 내용. 후쿠시마 원전수 해결. 그 민주당에서 원래 주장하던 거 검찰 개혁.
그다음에 그 대학의 도시형 캠퍼스 도입. 네, 이런 거 있었고요. 근데 내부 순환로 지하와 기존 고가도로 철거. 네, 이런 거. 서울 공약이에요, 서울 공약. 네. 그러니까 서울 공약을 조금 봤습니다. 그다음에 중단 없는 경전철, 이것도 이제 금천구랑 조금 관련이 있어서 건설로 뭐 도시철도 소외 지역 최소화 이런 거 네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핫 이슈 그렇죠. 민생 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원. 네. 코로나 때 좀 짭짤했어요. 그래도 사실 우리한테 짭짤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하여튼 일반 좀 써서 많이 좀 쓰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쓰기도 했고. 그리고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25만 원이면 우리 그때 얼마 받았죠? 10만 원, 10만 원인가? 5만 원, 10만 원. 근데 많이 점점 한 사람당 10만 원이었지. 그치. 더 들어올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현금 지원이 참 무서운 게 처음에는 5만 원도 이러는데 점점 좀 무뎌지는 느낌이 그러니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국민의힘 공약에서 재밌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불체포 특권 폐지 네네. 국회의원회 그런 거 있었고요. 지금 이제 보이죠? 네. 그다음에 그 늘봄학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올해부터 이거 시행이 네. 되지 않았어요? 예, 이걸 저기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하겠다. 늘봄학교 있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점심 제공 주 7일 일주일 내내.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금천구랑 조금 관련이 있을 만한 걸 몇 개 뽑았는데 이제 파크 골프장을 네네네.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가상자산 백지 신탁하겠다.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 그건 거예요? 예, 코인 그러니까, 그거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것도 예, 하여튼 뭐. 느낌이 있죠. 그다음에 재밌었던 거 모바일 기프트콘에 이런 소소한 공약이 있더라고요. 모바일 기프티콘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잔액을 환불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불합리성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런 세부 공약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기프트콘은 아니 나는 이 기일 있잖아요. 네. 이렇게 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라져.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주면 안 될까? 사라지면 그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냥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 저기한테 환불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야, 뭐냐 이거. 예. 네, 많이 쓰시는데 아무튼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거 민주당에서도 있었는데 세컨홈 활성화로 인구 감소 지역 경제 부활. 이게 지역 소멸 이거죠. 네, 지역 네. 소멸 지역에 대해서 이거 다른 정당도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군소 정당도 이게 그러니까 집이 주체인 거지. 지방은 주체를 허용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 집 하나, 저기 어디 그 속초에 네. 집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별장. 맨 처음에는 세컨홈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 자녀들도 다 출가시키시고 네. 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고향 쪽에 집을 한 채 더 얻으셔서 아니, 주말에 지내시고 어르신들은 병원 가까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르신들은 도시로 청년이십니다. 청년. 청년이 내가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은 청년이십니다. 예. 어르신들 병원인데. 그런 거 있었고 네. 또 재밌었던 게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이건 왜 그랬지? 이건 보면서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래서 자원 외교인가? 그래서 아프리카는 유럽도 먼데 한국과 아프리카가 뭐가 네네, 있었나? 네네. 그래서 이런 게 공약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혼 예비 부부 예식 비용, 제품 그 혼수 같이 들어가는 네네네. 거 이거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구당 최대 200만 원. 그래서 구체적이어서 이것도 봤고요. 또 눈에 띄는 게 그 난임 부부도 많고 사실 네네. 난임이 많잖아요. 지금 저출생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제 난자 동결을 원하는 모든 가임 여성에게 비용을 지원하겠다. 난자를 동결하면 이걸 녹이면 다시 그 임신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는 여성들이 이제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난자를 조금이라도 젊을 때 동결을 해놨다가 그럼 본인이 임신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게. 20살에 네. 동결했겠다가 네네네네. 한 34살에 하면 좀 젊은 남자를 그렇죠. 젊은 난자를 제 건데 어쨌든 젊은 난자를 가지고서 그러면 좀 남자는 안 돼요? 남자는 없던데요. 남자는 그게 동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문이 확 들어가지고. 네. 근데 이게 원래는 그 결혼한 여성에게는 비용 지원이 원래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결혼을 안 했어도 모든 가임 여성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게 회당 200에서 300 정도 비용이 비싸네. 고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힘에서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게 세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공약이 네. 사실 공약이 그냥 공약으로만 굳힌 경우가 많아가지고 참 안타깝긴 한데 이 검찰 개혁은 그러면은 그 지금 다른데 뭐 이따 군소가 얘기하겠지만은 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에서는 기소청하고 수사청은 분리 그리고 그 검사장
네. 을 직선제로 하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진보당도 똑같은 공약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헌법도 개정하면은 하여튼 뭐 개혁이 좀 검찰 개혁이 국민의원 없네. 그러니까 각 당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게 사실은 네. 주장하던 바가 조금 이제 녹아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그렇죠. 같고 네네. 공약을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게 약간 그 흐름이랄까? 아, 네.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구나. 이거를 조금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공약을 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슈는 뭔가요? 제가 어쨌든 말씀은 지금 안 드렸는데 네. 그 사실 기후 위기나 이거에 대해서는 네네. 사실 양 당 다 그쵸. 다루고 있었고 동물 복지에 대한 내용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눈에 띄고 재밌는 것만 제가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약간 군수정당 하면 좀 서운하실 테니까 그 외에 정당 그 외의 정당. 예. 해봤습니다. 이거 연합정당이 있어요. 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힘당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현안적인 중심이어가지고 이걸 좀 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약간 좀 녹색정의당하고 지금 조국신당, 새로운미래당, 개혁신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네. 그리고 자유통일당. 진보당. 을 한번 네. 해봤는데 너무 많죠. 처리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름 따라서 그 기후, 탄소 관련해서 가장 앞에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이 된 게 뭐냐면 그 기후 경제부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그리고 그 1만 원 기후 패스를 만들겠다. 지금의 서울이가 그 기후 통행 카드가 있잖아요. 네네. 6만 3천 원인가? 6만 원. 네. 게다가 이제 다른 게까지 합치면 6만 3천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서 1만 원권으로 만들겠다. 여기 좀 가장 앞에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이제 2050년까지 100%까지 만들자. 그리고 핵발전소 연장 금지. 이거 있고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무상으로 집을 주는데 아동이 없는 경우는 입주 10년까지는 이제 주자. 결혼하고 나서 무상으로 그냥 집을 주자. 네, 그런 거고 아동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주자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을 아동이 있는 경우는 이게 10살까지. 예, 그래서 10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10살까지니까 한 뭐 10몇 년까지는 무상으로 주자라고 좀 있는 게 있고, 주 4일제. 주 4일제. 사실,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주 4일제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은 며칠이었죠? 민주당도 주 4일제. 근데 4일제? 가로 열고 4.5일. 4.5일. 안 되면 4.5일이라도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노동시간 감축. 그렇죠. 노동시간 감축.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금토 일을 쉬는 거죠. 그렇게 쉬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쉬어? 징검다리로? 아니 저는 회사 다닐 때 생각했던 게 네. 수요일을 쉬고 싶은 거예요. 수요일. 월화 그다음에 쉬고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병원이 네. 목요일날 휴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중간에 쉬면 사실은 그렇죠. 그냥 그리고 희망상이에요. 그냥 주 4일 하지 말고 네. 4시 퇴근 4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주 4일, 주 3일 다 필요 없고 그냥 애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육아 문제가 별로 걱정할 게 없잖아요. 퇴근을 6시, 7시에 하면 그 뒤에 부수적으로 뭐 늘봄학교 뭐 이런 거 계속 붙는데 그냥 엄마 아빠를 일찍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래서 약간 좀 요즘 들어서 듣기 싫은 공약이 24시간 보육 체계를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는 좀 그래. 애들이 물론 너무 슬퍼요.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게 그렇죠. 한데 그래도 24시간 보육 체계를 안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 않냐. 네, 그걸 원해요. 네. 그거를 아직까지 나오는 공약이 있어 좀 이건 아니지 않냐. 애도 없는데 이제 저출생해가지고 애도 없는데 그 애도 지금 24시간 보육을 맞추면은 애는 누가 키워? 그러니까 원칙적인 거를 조금 맞아요.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부모가 돌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해주시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저는 9시에 출근해서 애들 학교 갈 때 같이 맞아요, 갔다가 맞아요. 애들 집에 올 때쯤에는 집에 있고 싶어요. 맞습니다. 저도 네. 그런 거 바랍니다. 여기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지역소멸 민생 분야에서는 이제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그리고 지방의료의 공공성 확보하면서 지역구민 유출을 막겠다라고 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녹색정의당 공약입니다. 네. 좀 눈에 띄는 거는 그 제7시민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겠다는 거죠. 네.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그런 입법권, 그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많이 넣겠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크고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겠다.
지금은 그 대통령이 지명하잖아요. 그럼 국회가 인준하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이거 추천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은 결선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가 만약 3명이다. 그런데 한 후보가 1위한 후보가 지금은 그냥 당선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1위한 후보가 50%못 넘었어. 그러면 1위와 2위가 결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몇 가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거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2명 이상만 모이면 정당을 설립할 수 있게.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화와 지역 정당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정당 허용. 무슨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고, 아까 그 동물 얘기 났을 때, 일단은 동물 번식업을 금지. 그거하고, 동물 그 생물 경제의 축제 있잖아요. 그 뭐 대부분 가장 크게 좀 위치되는 게 이렇게 산천어 축제. 동물을 지금 조그만 그 가두리에 계속 이렇게 훌치기로 동물학대. 그렇죠. 학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좀 막자라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네. 개헌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네네. 것 같은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 했는데 개헌은 계속 얘기를 했었죠? 했었죠. 그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얘기하고 많이 그랬는데 왜 안 근데 고쳐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네. 계속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를 했죠. 그래서 뭐 장기 독재하려고 막 그런다 이랬는데 사실 개헌하게 되면 이게 다음 임기 때도 불구하고 그게 잘 먹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다 공감은 하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되지 않는 게 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미래당 줄은 친숙하죠. 이훈천 국회의원 사무총장으로 있는 예. 알겠습니다. 여기도 대통령 결선제를 좀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여기는 그 주 4일자가 아니라 35시간, 주 40시간, 35시간 단축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있는데 전국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보다 조금 비싸요.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있고 그리고 약간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경제기획부로 경제기후부로 바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탄소 문제를 환경부가 너무 힘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거를 기획재정부로 바꾸고 이 기획재정부는 경제기후부로 바꾸겠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준석 그 대표잖아요. 그 양양자 그렇죠. 그 최고위원 후보가 있으니까 이 과학기술이 1번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패권 국가로 패권 국가를 좀 도전하겠다 얘기를 하면서 무슨 K 네옴시트 건설에서 뭐 특화단지 17개를 만들겠다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푸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법윤리에 대해서는 좀 눈에 띄는 거는 공수처 폐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법제화, 지금 하여튼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일단은 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겠다. 노예는 없애고, 만 65세 이상 전 국민에게 연간 12만원 교통바우처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이건 좀 좋은 것 같은데, 폐교 있잖아요. 지방의 폐교에다가, 그 공간에다가 그 공공요양원을 좀 하겠다. 이거는 저는 활용할 딱 봤을 때 만하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을 의무화하겠다 하고 이게 신규 공무원이라 하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그리고 교정, 교도소 이런 요 딱 직군입니다. 일반 구청 공무원은 안 가셔도 돼요. 이 부분은 병역을 의무화하는 것이고 이 병역을 하시면 그 병역 숫자를 이 호봉으로 산정해서 넣어주겠다.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좀 특이한 건데 KTX하고 SRT보다가 싼 40% LCC 고속철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 기억신당은 그 기후 문제에서 원자력을 아직까지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RF 우리가 아리백 있잖아요. 아리백은 아리백에는 그 원자력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국이 주도하는 CF100 그러니까 아리백에서는 원자력까지 넣어서 이 무탄소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 넣었는데 이거를 좀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 좀 국힘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좀 기회를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좀 제1차가 일단 검찰개혁. 검찰개혁.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공수처를 강화하고 검사장을 직선제로 뽑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7공화국 비전 세우는 것이 좀 가장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일단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청와 통일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그 통일 정책 있잖아요. 이게 좀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가져왔다는 점.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 9.19 합의를 이전에 했던 걸 계승을 하는 하겠다. 거군요. 그리고 법제하겠다. 이렇게 예. 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인데 금천구에는 지금 그 김선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죠. 근데 여기 좀 제1 공약이 좀 특이해요. 20, 30대들에게 G2 국가, G2 국가에게 여행을 2주일 이내에서 여행을 보내주겠다. 모든 20, 30대에게. 그래서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5조 원이 들어갑니다. 500만 원씩 100만 명 해가지고 5조 원. 그래서 이 선진 대국을 여행으로서 공부할 수 있다. 이것이 제1 공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하다.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이게 보수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낙태법도 개정해서 낙태를 못하게 좀 한다거나 동성애 법제화 반대,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 그리고 종교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고 젠더 평등이 아닌 양성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좀 군대를 예. 대학으로 만들자. 군대를 대학으로. 그래서 일정도 있어요. 그래서 각 부대에서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를 군사훈련을 하고 그리고 밥 먹고 1시부터 9시까지는 학과별 강의를 하는 이 군대를 대학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때요? 군대 가볼 만할까요? 아니, 대학 한번 가보시죠. 띵! 근데 6시면 군대도 6시면 일과가 끝나는데 9시까지 공부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 그럼 더 힘들구나. 그렇죠. 아하, 군대를 안 가봐서. 아니 일반 일과도 6시에 끝나는데 9시까지 공부를 하려잖아. 아, 더 빡시게 공부를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좀 특색 있는 공약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4년 장점을 취득해서 제대를 하겠습니다. 뭐 진보당도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검찰개혁, 정치개혁 얘기 나왔고 진보당은 그게 좀 특이하게 들어요. 횡재세를 좀 걷겠다. 횡재세. 은행하고 요번에 에너지 막 그때 폭등할 때 그때 그 에너지 회사들 GS나 이런 데 예. 완전 엄청난 떼돈을 벌었거든요. 우리는 진짜 막 가스요금 올라가지고 막 죽는데 그래서 이렇게 횡재세를 걷자라고 좀 얘기가 나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자라고 좀 얘기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주 4일째 얘기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상속세를 걷자. 근데 지금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상속세 얼마 내는지 봐요. 1억 이하, 안 1억 받아봐서. 이하에서는 과세가 10%를 받습니다. 예. 1억이 10%고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를 상속세로 내요. 그런데 30억 초과는 50%를 내는데 그런데 50%는 반이에요? 그렇죠. 반을 내죠. 반을 내는데 그중에 요 최고 구간 진보당은 요 최고 30억 이상의 상속을 받는 분들은 90%까지 세율을 올리자. 왜냐면 원칙 덩어리가 크니까 90%에서 많이 받는다 이런 거죠. 90%면은 그래도 많이 낸다, 많이 받는다 이런 거죠.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게 사고 환원이죠.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기부하겠지.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세금 도저히 못 내겠다면 기부하겠지. 아니 세금보다는 상속 포기하겠지. 네, 사회 환원하는 게 그쵸. 뭔가 명예도 생기고 이거 세금은 그냥 그렇죠. 그러네요.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슬프네요. 좀 주장하면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에서 요거 재원을 만들겠다 좀 예. 얘기를 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세가 좀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탄소세 말고 탄소세는 이게 전 국민에게 걷는 게 보편세 같은 건데 그거 말고 법인세 이런 있는 분들한테 세금을 더 과하게 내서 부자 그거를 과세네, 바탕으로- 어떻게 그렇죠. 보면. 부자 그죠? 과세에서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주범은 기업이다. 이걸 왜 주민들한테 이걸 거두려고 하냐. 기업한테 왕창 걷자라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왕창. 마지막으로 이게 좀 특이한 건데 홍익당이 홍익당. 이게 강력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자 해서 사형 구형을 촉구하고 사형 집행을 실천하겠다라는 게 공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제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폐지하겠다. 폐지하고 만약에 그 애가 잘못해서 네. 그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청소년 아니다 네. 해가지고 와서 막 먹었어. 근데 네. 나 이제 지금 7, 8살 미만이야. 술 먹었다 어떡할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떡할래? 이런 거는 이제 그 보호자가 네. 그거를 다 저기 할 수 있도록 와, 되도록 센데요? 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몇 가지 공약을 좀 봤습니다. 재밌는 게 좀 뭐가 있나요? 재밌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수 정당? 뭐 네네. 아무튼 그 작은 집일수록 더 알차게 공약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공약이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좀 많이 없고 분류가 잘 된 부분들은 그 개혁신당이 좀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진보당하고 녹색정의당이 좀 이렇게 체계가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급하게 만든 데는 약간 표가 나. 네. 그런 것 같아요. 표가 나고 좀 이렇게 좀 이게 노력한- 생각하고 만든 그쵸. 걸까? 약간 싶은. 특히 예. 녹색정의당하고 정의당 공약에 많이 들어갔겠지만 하고 음. 이제 진보당 같은 경우 되게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보니까 약간 공약의 체계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재원 어떻게 할래?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재원의 방식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공약을 보고 투표하기보다는 사실 당을 보고 많이 그렇죠. 하시고 사실 투표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이미지를 보고도 많이 하시고. 근데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주민이 써야 당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재밌는 공약들이 좀 실현, 사실 이게 이 정당에 있는 그 정책위원 분들은 이런 거만 다른 데는 무슨 공약이 있나 막 살펴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죠? 뭐 이런 게 좀 머리 제안해서 이런 게 좀 되면.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공약을 공약으로 안 봐. 그냥, 그냥 저기죠. 그냥 뭐, 왜냐면 여기 우리만의 공약이 만약 옛날에 그 이슈됐던 게 공약으로 이슈됐던 게 민주동당의 무상의료, 무상교육, 그렇죠. 그다음보육. 이게 사실 2, 30년 지나서 지금 거의 대부분 실현되고 실현되긴 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공약들이 좀 나와서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바라보면은 한 10년, 20년 되면 실현될 수도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런 그래서 공약이 조금 더 이제 전 당 색깔이 더 들어가는 게 네네.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네네.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는 탄소 중립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주 4일제는 될 것 같아, 그죠? 주 4일째요? 아니 지금 진보정당들이 일단은 이렇게 던지고 있잖아요. 삶의 격이가 되니까 그래서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원하시는 대로 네. 아니 그냥 진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8시간 근로잖아요, 지금. 네. 일일. 그렇죠. 8시간. 네. 그러니까 9시, 6시 중간에 1시간 쉬고 8시간이니까 이걸 진짜로 한 6시간 근무 땡기면 좋지 않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손학규- 회사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요. 일터에서.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도 학교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낼 거지. 아이들, 부모 모두 4시에 퇴근하자. 얼마나 딱 좋아요. 네, 그리고서는 그치. 여가 활동 즐기고 뭐 놀러 가고. 집에 5시에 만나. 네.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애들이 식으로. 싫어할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거. 검사 직선제? 네네,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이게 네네.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검사장 투표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진보당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18명의 검사장, 지방검사장을, 그러니까 18개 광역시니까 거기에서 그 교육감 뽑듯이 이렇게 뽑자. 이게 좀 범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장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도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논의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조국혁신당하고 좀 두 군데가 지금 검사장 직선제를 좀 들고 그죠? 한 나왔거든요. 군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몇 개 당에서 주장하는 거 보면 조금 자유통일당은 진짜 보수적인 색채를 딱 명확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반대 이런 역정을 하고 젠더평등보다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젠더평등과 양성평등이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저도 젠더평등과 좀 찾아봐야 되긴 양성평등은 하는데, 그러니까 양성이 다르다 이거죠. 남성과 여성이 다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를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이 아닌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남녀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 하여 가정 출산 생명의 가치를 소화한다. 가정 출산?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평등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따로 있다. 엄연히 따로 있다. 그러니까 성경- 낙태법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 성경적 기본적으로. 가치관을 얘기하니까 아마 그렇게 좀 추측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공약 좀 해봤는데 금천구 공약은 제가 다음에 한번 그렇죠. 공약 지방 공약 그 공약집 나오면 그 지금 보여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네네, 이제 한번. 금천구 공약은 그때 보고. 네. 네. 그 지금 뭐 생각나는 공약이 뭐가 있나요? 금천구 지금 공약이요? 일단은 필요한 거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지금 저 대학병원 안성만 후보는 이제 민주당이 솔직해야 된다. 부영이 저거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때 우리 인터뷰할 때도 네네, 거기 적극 주장하셨어요. 부영 학교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입장 그리고 공군부대 이전 관련해서도 그냥 아예 그냥 이전이냐? 완전 아니면은 이전이냐? 부분 이것도 이전이냐? 핵심이긴 하죠. 그리고 사실
어제인가 그제 지금 얼마 최근에 그 용인 경전철 관련해서 네. 그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정분 전 용인시장한테 그게 그 만들었는데 수요 예측이 확 떨어져가 거의 20분의 1로밖에 안 돼서 적자를 계속 1년에 한 400억씩 내고 30년간 400억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몇 조, 1조가 넘는 돈을 용인시장에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사가 제대로 됐는가 해서 이제 교통연구원하고 용인시장한테 그 배상의 의무를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딱 떠오른 게 저는 좀 여기 지금 시흥 금강선이요? 양곡선, 금강선 이런 부분이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역 공약에서 뭔가 조금 획기적인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거 말고 기대는 하는데. 정말 획기적인 게 있을 수 있어. 아니 그래도 이거가 가능하면 나는 가능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구청장이 경로당 주 5일을 추경을 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 6억 8천인가를 추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탈 합쳐서 약 기존에 잡힌 게 있고 하니까 경로당 중식만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규모면 10억 정도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구청장이든 지역에서 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결심을 하면 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라도 어떻게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다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네네네. 금천구에 뭐뭐 해야 돼. 네네. 지금 뭐 4대, 5대 뭐 그 계속 그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 이거 말고 뭔가 좀 신선한 이슈를 조금 들고 나오시는 후보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기웃듣고? 그러니까 뭔가 좀 신박한 네. 공약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하여튼 뭐라고 해요? 인사해요. 네. 네, 3월 26일 사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